영상은 피고인이 김용현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모습을 확대한 장면입니다. 윤석열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갔던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로 뛰어들어올 때 그 서류를 피고인이 집어서 건네주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인데, 아까 보았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CCTV에 촬영되었던 피고인의 여러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 너무도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찼음에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를 하자 내지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등의 한마디 말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오히려 김용현에게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던 바, 이를 볼 때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고, 피고인이 오로지 국무회의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접견실에 돌아온 이후 이상민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상민 장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부서를 받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부서에 반대하는 최상목 등에게 피고인이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접견실을 나가려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무위원들 간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뉘어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지 못하겠다며 서명을 권유하는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채 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지시사항 등을 전달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피고인은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서서 윤석열이 이상민 옆으로 가면서 손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 손동작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이 집무실로 들어간 이후 다들 대접견실에서 나가고 이상민 장관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퇴실을 하려고 하자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는 손짓을 하여 이상민 장관을 다시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이상민을 붙잡은 게 피고인이 먼저 붙잡았다는 대목입니다. 뒤에서 볼 것처럼 피고인은 이상민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 단둘이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는 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에 걸쳐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이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사항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만연히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상민의 이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과 이상민이 함께 보았던 이 문건이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2시 54분 55초경 이상민 장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건의 첫 번째 장을 피고인에게 보여주고 22시 55분 09초경 이상민 장관이 문건의 첫 번째 장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22시 55분 47분경에는 이상민 장관이 문건 3장 중 두 번째 장을 꺼내어 22시 55분 49초경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3시 02분 12초에는 이상민 장관이 피고인에게 주었던 문건을 다시 돌려받았다가 23시 02분 20초경 이를 다시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놓아두고 설명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앞서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말씀이 문건을 확대해서 해상도를 높여보았더니 빼곡한 문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 자연 상태에서 확대한 문건에는 전혀 그런 걸 볼 수가 없었고 최근에 재판부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러 AI 중에 노트북 LM이라는 AI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정을 하게 되면은 저런 기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다음 25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가지고 있던 문건 중 한 장을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이와 같이 상세히 읽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상민 장관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특히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상민 장관에게 무언가 설명을 하고 이상민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상민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건네받고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32면입니다. 이 장면은 계속하여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문건의 일부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내용은 이상민 장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구체적으로는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을 논의하고자 제의하고 이상민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윤석열의 내란 범행에 가담한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05시 18분경 강의구와 대통령실 복도에서 무언가 긴밀하게 논의합니다. 당시 모습을 살펴보면 강의구는 결재판에 서류를 준비해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서류를 살펴보며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데 강의구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속실장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참석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서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강의구가 공모하여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과 강의구의 대화는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 심지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상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